펜션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그렇다면 모든 결정을 남에게 맡기는 이유는 뭔가요? 단 한 번이라도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만들 펜션을 누구에게 팔지, 어떻게 팔아야 많이 팔지 고민해 보셨나요? 그저 도면대로 집만 지으면 만사형통일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회사 이름? 사무실 위치? 직원 선발? 아니죠. 가장 먼저 어떤 상품을 만들어 누구에게 팔아야 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내게 돈을 벌어줄 고객과 그들에게 팔아야 할 상품이 사업을 구성하는 기본 뼈대죠. 그렇다면 어떤 상품을 만들어야 잘 팔릴까요?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상품이죠. 그렇다면 눈높이란 또 무슨 말일까요? 내 마음에 드는 상품이 아니라 고객이 필요로 하는 상품, 고객이 좋아할 만한 상품을 말하는 거죠. 펜션은 어떨까요? 시설에 기반한 숙박업이라는 착각 때문에 다들 건축 설계나 인테리어 디자인에만 골몰합니다.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고도 파리만 날리는 이유죠. 그렇다고 건축 설계나 인테리어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창업을 결심했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어떤 종류의 펜션을 누구에게 팔아야 할지부터 고민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저 내 마음에 드는 건물, 내 취향에 맞는 인테리어만으로는 원하는 만큼의 매출을 올릴 수 없습니다. 이 간단한 원리만 알아도 펜션 사업이 실패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다른 사업과 달리 펜션은 고객 유형이 비교적 명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펜션을 예약할 확률이 높은 사람으로 고객의 범위를 압축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손님들 마음에 드는 펜션을 만들면 되죠. 건축 설계나 인테리어 디자인은 이 모든 결정을 마친 후에 알아봐도 늦지 않습니다. 앞으로 자주 등장할 테마라는 단어는 펜션의 성격을 가리키는 말이고, 컨셉이란 내가 만들 펜션의 특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객이라는 테마와 상품이라는 컨셉만 확실히 정하고 나면 나머지 과정은 말 그대로 일사천리죠. 그럼 지금부터 테마와 컨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중심으로 펜션을 분류하면 커플과 가족, 애견과 키즈라는 네 가지 유형으로 압축할 수 있죠. 네 가지 유형의 펜션은 저마다의 특징이 있습니다. 커플들은 자신들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폐쇄적인 분위기를 좋아하죠. 가족들은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애견 펜션은 강아지들이 안심하고 뛰어날 수 있는 구조가 핵심이고, 키즈 펜션은 엄마들의 쾌적한 휴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특징을 무시하고 여러 유형의 고객을 뒤섞어버리는 순간 매출은 바닥을 칩니다. 고객의 유형과는 별개로 손님 구성도 다양합니다. 커플 펜션은 미혼의 커플만 찾을 것 같지만 자녀가 없는 젊은 부부나 동성애 친구끼리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나이 지긋한 정체불명의 커플들도 오죠. 가족 펜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플 펜션의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젊은 부부나 친구, 동호회 모임 등 다양한 구성의 손님이 오죠. 애견 펜션도 애완견을 매개로 한 각양각색의 손님이 찾고, 키즈 펜션은 여러 가족이 함께 오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단체 펜션의 느낌마저 듭니다. 하지만 한정된 규모로 이처럼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감당하기란 불가능하죠. 그래서 필요한 게 입실 인원에 대한 확실한 기준입니다. 거의 모든 숙박업소가 입실 인원에 따라 객실을 나누죠. 펜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실 인원별로 구분하면 커플실과 가족실, 단체실로 나뉩니다. 하지만 대학생 MT나 기업체 세미나 수요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고, 객단가도 너무 낮아 사실상 단체 펜션은 사라지고 커플실과 가족실만 운영하는 펜션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입실 인원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는 예약할 확률이 높은 인원 구성을 고민해 객실을 구성해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고객 유형이나 인원 구성 따윈 고민하지 않고 설계한 탓에 모든 공사를 마치고 작은 방은 커플실로, 조금 큰 방은 가족실로, 이런 식으로 적당히 방을 나눕니다. 멀쩡한 신축 펜션의 매출이 나오지 않는 주된 원인 중에 하나죠. 다양한 인원으로 구성된 손님이 오긴 하지만 커플 펜션에 가족실을 두거나 2인용 객실에 추가 인원을 받는 건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풀빌라입니다. 풀빌라는 커플 펜션의 여러 컨셉 중에 하나죠. 그런데도 상당수 풀빌라 펜션이 한 방에 4명까지 묵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죠.
제대로 된 풀빌라는 객실 하나에 2명 이상 절대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애견 펜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약할 확률이 높은 쪽을 선택해 객실의 구성이나 크기를 정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가족실만 운영하는 애견 펜션의 수익형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에 반해 커플실만 있는 애견 펜션 중에는 수익형이 단 한 곳도 없죠. 2022년에 조사한 자료라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을지도 모르지만 다양한 구성의 손님을 노리기보다는 범위를 압축해서 객실을 구성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통계입니다. 마케팅이라고 하면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별거 없습니다. 펜션의 테마나 컨셉도 마찬가지죠. 테마는 고객을 뜻하고 컨셉은 상품을 가리킨다는 말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내가 만들 펜션을 누구에게 팔아야 최대한 많이 팔 수 있을지 궁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딱히 어렵지 않습니다. 펜션 마케팅은 이런 궁리를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과정입니다. 펜션 사업은 고객층과 입지, 접근성, 건축, 인테리어, 시설, 서비스, 가격이라는 총 8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 입지와 접근성은 기획 단계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건축과 인테리어 시설은 펜션 설계는 물론이고 객실 판매를 좌우하죠. 서비스와 가격은 원활한 펜션 운영의 핵심입니다. 언뜻 복잡해 보이지만 이 모든 요소가 최대한 객실을 많이 팔기 위해 고민해야 할 사항들이죠. 이 정도 고민 없이 펜션 사업에 달려들어서는 낭패하기 십상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7가지 요소에 대한 간략한 소개만 들어보셔도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유명 관광지나 사람이 붐비는 곳이면 아무 지역이나 상관없을 것 같지만 펜션의 성격에 따라 입지 선택도 신중해야 합니다. 시장 상황을 권역별로 간략하게 정리하면 경기도와 강원도, 경상북도는 시장 상황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서해안과 충청남도, 전라북도 지역은 소비자들에게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죠. 제주도는 사업 환경이 내륙과는 완전히 다른 탓에 개인적으로 딱히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경상남도는 여전히 상황이 좋고 전라남도 지역은 여수를 중심으로 펜션 신축이 한창인 지역이죠. 충청북도는 펜션 숫자가 워낙 적어서 일단은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접근성도 객실 판매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커플이나 가족은 거리가 멀어도 상관없지만 애견이나 키즈 펜션은 정반대죠. 양쪽 모두 수도권과 가까운 경기도나 강원도에 절반 가까운 펜션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도권과 가깝다는 게 반드시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경쟁이 치열하다는 단점도 있죠. 오히려 서울보다는 대전이나 대구, 부산, 광주 등 대도시 인근 지역을 노려보는 게 좋습니다. 경쟁업체 숫자도 적고 창업비용 면에서도 유리한 점이 많죠. 테마와 컨셉만 확실하다면 건축 설계도 남의 손에 맡겨둘 일은 아닙니다. 요즘은 여러 객실이 한 건물에 있는 펜션보다는 독채 펜션의 인기가 높습니다. 생활 숙박업은 물론이고 농어촌 민박도 다각으로 설계하면 독채 펜션을 만드는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죠. 이뿐만 아니라 손님들이 좋아하는 객실의 형태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만들 펜션의 형태나 구조 등을 미리 정리해 설계 사무실에 전달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펜션 사업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인테리어입니다. 실제로 펜션 인테리어에 쓰이는 디자인도 무척 다양합니다. 하지만 시장조사로 평가해보면 인테리어 수준이 뛰어난 펜션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더욱 재미난 건 인테리어가 우수한 펜션 중에 절반 가까운 펜션은 자리평이나 비자리평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죠. 왜 이럴까요? 커플 펜션은 커플들이 좋아하는 인테리어 스타일이 있고 가족이나 애견 키즈도 나름의 인테리어 트렌드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펜션들 대부분은 주인 마음에 드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죠. 상품 기획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매우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한때는 너도 나도 월풀이나 스파를 설치하던 시절이 있었죠. 컨셉형 펜션이라는 말이 등장한 시기도 이때쯤입니다. 그 후로 실내풀이나 객실 전용 풀을 전면에 내세운 풀빌라 펜션이 등장했고 그 인기는 여전한 편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소소한 객실 편의시설이나 독채 펜션에 어울리는 부대시설들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이슨 에어랩이나 불멍시설에 가죽을 못 쓰는 손님들이 부쩍 늘었죠. 너무 흔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바베큐의 중요성을 모르는 펜션이 너무 많죠. 요즘은 펜션의 모든 게 마음에 들어도 공용 바베큐장만 있으면 개별 바베큐가 가능한 펜션으로 발길을 돌리는 손님들이 대부분입니다. 수익형 펜션 비율도 차이가 무척 크죠. 펜션들 간의 차이를 느끼지 못할 만큼 다들 수준이 한층 높아졌기 때문에 서비스 경쟁이 치열합니다. 조식은 물론이고 입실한 손님들에게 무료로 커피나 간식을 대접하는 펜션도 크게 늘었죠. 심지어 애견 전용 간식이나 아이들 이유식까지 제공하는 키즈 펜션도 많습니다. 이미 지난 편에서 객실 요금의 책정 원리를 자세히 설명했죠. 가격은 거의 모든 대기업이 주무기로 쓰는 강력한 마케팅 요소입니다. 펜션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예상한 가격보다 비싸면 사람들은 주저없이 예약을 포기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싸게 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가진 상품의 가치를 냉정하게 평가해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이제 감이 좀 오시나요? 고객과 상품,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펜션 사업도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누구에게 어떤 상품을 팔아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